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4월 8일부터 전국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보험 적용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추나요법 비용이 서민들이 치료받기에는 만만치 않았잖아요. 하지만 4월 8일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에 관련된 추나요법 치료에 한해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지갑 사정에도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부산 중구 광덕 안정한의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상을 입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 안에서 생기는 것과 밖에서 생기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내상은 그 중에서도 몸 안에서 생긴 문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몸 안에서 생긴 뭐 병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다 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원장님? 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동의보감에서는 그 내자라는 글자를 좁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피로 때문에 비위계통에 장애가 온 것만을 좁은 의미로 지칭을 하고 오늘날의 이제 소화장애 질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음식물은 생명을 기르는 원천이자 몸을 튼튼하게 하는 약으로 취급하면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자연계에서 사람은 오곡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오곡은 땅에 알맞은 기운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맛은 심심하고 달며 성질은 평순하며 몸을 잘 보호하고 배설도 잘 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매우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제 음식들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몸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비위의 작용으로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데 음식물이 이제 위장에 들어가면 그 전기를 비장이라는 장기에 보내게 되고 그 비장은 전기를 또 폐에 보내게 되고 폐에서는 그것을 방광 쪽으로 보내서 오줌길로 나오게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곡식의 전기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오장과 경맥에 들어가고 그것을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외부 사기로부터 몸을 지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내상이라는 게 그중에서도 특히 소화장애를 일컫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음식으로부터 일으켜진 질병만을 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 외에도 이제 한 가지를 더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상의 의미는 음식을 적당히 먹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고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음식을 적당히 먹지 않아서 생긴 내상을
음식상이라고 하고 네. 그 외에 이제 괄호로 생긴 내상을 노건상이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상에는 이제 음식상이 있고 노건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건상에도 이제 조금 나누면 음식이 예를 들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적게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두 가지가 있으면 노건상도 구분을 좀 하는데 하나는 이제 순수한 육체적 과로 때문에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신적 과로 때문에 생긴 것인데 네. 이 육체적으로 생긴 과로로 인한 내상은 기만 상하게 하지만 정신적 과로로 인해 생긴 내상은 기랑 혀를 모두 상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식상과 노건상은 이렇게 원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음식상과 노건상 모두 명치 쪽에는 명치 밑을 눌러보면 그러니까 명치 쪽에 통증이 생기고 답답한 증상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려면 그 명치 끝을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아프지 않게 된다면은 노건상이고 이제 음식상으로 이제 명치가 불편하다면 눌렀을 때 찌르는 것처럼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네. 것 같거든요. 그냥 네. 눌렀을 때 아프다 정도만을 알 수 그렇죠. 있을 것도 그래서 같은데. 네. 네. 눌렀을 때 이제 아프면은 내가 음식으로 문제 생겼을 확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나눠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이 내상의 한 부분인 음식상,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혹은 음식을 네. 너무 먹지 못했거나 했을 때 생기는 질병,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보통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제 나타나는 음식상의 증상들이 다양하게 되는데 음식물이 이제 내려가지 않고 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네. 토를 하면서 정신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이 잦으면서 설사까지 나고 음식물을 소화해서 생긴 에너지가 있는데 설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너무 과도해서 대소변이 지나치면은 새로 생겨난 에너지 말고 본래 가지고 있던 힘마저 빠지는 경우도 네. 있게 되고 아주 심한 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뭐 멀겋고 찬 정액이 나오거나 땀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오줌이 좀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설사하는 이런 심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네. 평소에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기름진 것만 찾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데도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이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두 가지 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배가 고픈 것은 위장이 좀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증이라고 봐야 되고 음식에 많이 먹어서 체한 것은 이제 실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보하는 약을 써가지고 그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소화제 내려주는 약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음식에 체해서 소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힘이 너무 빠져 있다면은 보하는 약들도 같이 써줘야 몸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하고요. 이 정체된 음식물을 의미하는 식적이라는 것이 배꼽 위에 있거나 배꼽 아래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설사를 시켜서 밑으로 몰아내는 약들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나중에 굉장히 좀 허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사를 시켜버리면 이제 소화기관이 더 상해서 앞으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분들한테는 설사를 시키는 약이 아니고 그냥 보충하는 약을 해가지고 소화기를 정상화시키면은 이제 그 쌓여진 음식물이 알아서 자연히 내려간다. 그렇게 치료 방법을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많이 먹어서 좀 체할 때 있잖아요, 네. 원장님. 그 민간요법으로 네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바늘을 바늘을 가스불에 따죠. 달궈서 네네. 이걸 이제 따주시거든요. 네네. 이제 검은 피가 막 흐르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네. 그 치료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데 이제 민간에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네. 들어 이 엄지를 따든 검지를 따든 다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네. 혈자리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혈자리를 딴다기보다는 그 따는 의미 자체가 피가 이제 나오게 되고 네. 그 피가 나오는 행위가 어떤 기를 분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막힌 소화기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손가락이라도 관계는 없고 네. 그다음에 검은 피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안 좋은 피가 나오면서 네. 뭐 몸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래 이제 말초 쪽에 있는 혈액들은 그 이미 산소 소모가 다 된 핀들이기 때문에 원래 정맥혈들은 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피라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본래 이제 정맥에 있는 피들은 검기 마련이기 때문에 검은 게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나와서 좋아졌다
그렇게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원래 또 이렇게 검은 피가 또 이게 더 안 나오는 걸 좋다. 보면 네. 또 속이 또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피로에 의해서 생기는 이 노곤상에 대해서 또 증상과 치료법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기뻐하거나 이제 성내는 것이 지나치거나 뭐 일상생활에 알맞게 하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모두 피곤하면은 기를 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곤상이 생기면 이제 몸이 좀 늘어지면서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다음 동작을 하기도 싫으면서 말소리도 엄청 적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제 움직이면 막 숨이 차고 계속 땀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노곤상의 증상인데 이럴 때는 이제 마땅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운을 돋운 다음에 성질이 찬 약들로 이제 건열을 좀 시켜주고요. 신맛의 약들로 흩어진 기운을 모아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달고 성질이 따뜻한 약으로 중초를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은 노곤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사실 좀 몸이 피로한 경우에 뭐 잠을 뭐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뭐 든든한 음식을 먹어서 보강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좀 마음의 상처 뭐 이거를 뭐 시체말로 마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상의 경우에는 이게 약으로 치료가 될까라는 게 좀 사실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생긴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몸이 강하지 않을 때 더 타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과도하게 받아들여져서 뭐 불면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잘 넘어가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의 정도, 크기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몸 상태가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약한 스트레스라도 몸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잠을 못 자건다거나 답답한 증상이 생기기 마련이고 좀 큰일이 있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겨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극의 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체력이랄까? 그런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정신력을 받쳐주는 체력이 건강하면 조금 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저희가 또 내상에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걸 음식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술이라는 부분을 또 놓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술이 또 몸에 들어가는 음식 중의 일부라고 본다면 또 음주라는 부분이 또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술도 이제 예전의 술들일수록 특히 곡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의 일종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술은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혈맥을 잘 통하게 해서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독일어의 표현을 조금 읊어드리자면 술은 이제 오곡의 진액이 되는 거고 뭐 쌀누룩 이런 것들로 정화시킨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술은 몹시 뜨겁고 독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이 매우 추운 경우에 바닷물을 얼어도 술은 절대 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술은 열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은 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찬바람과 추위를 물리치고 혈맥을 잘 돌게 하면서 몸에 나쁜 기운을 없애고 이제 약 기운을 몸에 펼쳐줄 때 뭐 술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술을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은 그 독기가 심장을 침범하게 되고 창자를 뚫고 뭐 옆구리를 썩히고 정신을 착란시키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죽음을 재촉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무서운 그러니까 표현들이 많이 아주 있는데요.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걸 이렇게 조금 위협적인 말들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술의 성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열성이고 독이 많은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향기로우면서 맛이 좀 좋기 때문에 보통 적당히 먹어서는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술의 성질은 열성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과하게 된 음주는 이제 담이라고 하는 가래 같은 게 상초에 좀 잘 끼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들이 생기고 병이 이제 가벼울 때는 뭐 토하거나 그다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난다거나 부스럼이 난다거나 아니면 딸기코, 뭐 설사 아니면 흉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음주하고 나면은 땀을 많이 빼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술독을 좀 풀어줄 수 있다 해서 이 가벼운 증상들은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좀 치료가 가능하고요. 병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은
뭐 목마른 증상인 소갈이라든지 아니면 황달, 뇌치, 뭐 실명, 아니면 기침의 일종이라는 효천이나 노수, 아니면 떨리는 증상인 정간 이런 조금 더 심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술을 한 번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과음이 누적됐을 때 생기는 거니까 좀 미리미리 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적당이라는 게 네. 참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네. 참 적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좀 적당이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뭐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나눠서 마시거나라기보다는 전체 일주일로 따졌을 때 양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마다 그거는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병 소주를 한 병 정도 먹는 게 뭐 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감이 든다면은 그거를 그냥 나눠서 마시는 게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그렇죠.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는 네네.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또 이게 음주를 좀 즐기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네. 또 이게 술이라는 게 사회생활의 일부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네.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 직장 생활의 일부다라는 네. 것들, 뭐 회식 문화라는 게 또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과음을 하게 됐을 경우 네. 동의보감에서 알려주는 좀 숙취라든지 그런 걸 잘 해소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동의보감에서 나온 그런 술에 대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첫 번째부터 보면 이제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제 게지탕을 먹이면 안 되는데 그 게지탕을 먹으면 구역질을 하게 되고 그 구역질을 하는 이유가 이제 게지탕이라는 건 되게 단맛의 약재인데 게지탕이 뭐죠? 게지탕은 이제 감기 증상에 쓰는 건데 이제 술독에도 좀 쓴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들은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술 즐기는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데 이 단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 이제 구토하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니까 과음하신 분들은 단 거를 좀 삼가자 이런 단 의미. 것을 피하시는 게 좋다. 네. 첫 번째 팁을 주셨고요. 그렇게 보면 되고 네. 그다음에 탁주를 마신 다음에 국수를 먹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밀가루를 먹게 되면 땀구멍이 막힌다 이렇게 보는 거고 땀을 아까 내야 이제 술독을 풀 수 있다고 했는데 땀구멍이 막히면 이제 술독 푸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얼굴이 흰 사람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술이 이제 혈액을 좀 상하게 한다고 보는 거고 네. 얼굴이 보통 붉은 계통의 분들이 있고 하얀 분들이 있으면 하얀 분들은 본래 좀 혈액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술을 마실 경우 이제 얼굴이 하얗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고요. 이 부분에서 네. 보통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게 싫어서 술을 잘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네. 더 많거든요. 좀 술을 드시면 좀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술은 이제 아까 열이고 그게 네. 열들은 더 올라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있는 모세 정맥들로 혈액이 차오르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꼭 뭐랄까 술을 잘 마시냐 안 마시냐의 기준은 될 수가 없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사람이 취기가 오르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술은 석 잔 이상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꼭 석 잔이나 넉 잔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술은 지나치게 마시지 말고 만약 술이 지나쳤으면 빨리 토하게 하라는 언급도 있고 그다음에 네. 술에 취한 뒤에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옹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술을 마시고 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를 너무 억지로 하는 것은 또 좋지가 않아요. 그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식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술을 먹었으면 이제 그 뒤에 음식을 먹지 말라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일부러 이 얘기를 듣고 뭐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술로 인한 해는 방지할 수 있지만 이제 위장을 또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억지로 구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 말하는 게 그 숙취 해소 음료제가 네. 알고 보니 그 구토 유발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술을 몸에서 빼내는 게 것 자체는 좋은 거지요. 네, 좋은 거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럼 어쨌든 좀 배출을 하는 게 좋기는 한가 보네요. 그렇죠. 대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땀으로 배출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구토라는 방법이 옛날에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한의학이 있던 시절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구토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상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일부러 구토하는 방법은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술에 취한 다음에 누워서 이제 바람을 쐬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목이 쉬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술에 취한 다음에 마차를 타고 달리거나 뛰지 말라는 언급도 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마차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과격한 움직임을 삼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술에 취한 다음에 성생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벼운 경우는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중한 경우는 뭐 오장의 맥이 끊어지면서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얘기고 네. 그 배불리 먹은 뒤에 술을 삼가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술은 비록 사람의 이제 성질을 도야시켜서 혈맥을 통하기도 하지만 이제 자연히 풍을 끌어들여서 신장을 좀 상하게 하고 창자를 녹이고 뭐 옆구리를 썩게 만들기도 하니 배부른 다음에 술 먹는 거는 이런 것들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까 아주 포식을 하고 술 먹는 것도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네. 술을 마시되 이제 너무 빨리 이제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동의공학에서는 이게 폐를 더 상하게 한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깨기 전에 갈증이 나실 때는 차를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차를 마시게 되면 차 기운이 술을 끌고 신장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섞이게 되면 오히려 독한 물이 되고 허리와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방광이 차고 뭐 부종이나 소갈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차를 마시지 말라는 게 어떤 복잡한 차를 마시지 말라는 거고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뭐가 섞인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술이랑 섞이게 되면 신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뭐 일시적으로 손발이 붓는다거나 갈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중에는 또 이 숙취 후에 마시라고 네네. 또 나와 있는 또 차 종류가 또 많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차나 물 같은 걸로도 또 내상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물로도 이제 내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 가지고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네. 이제 아주 급하게 마시면 물 마시다가 체하는 경우도 물 있는데 먹다 체한다라는 속담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저도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드문 경우라고 보는 거고 네.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 국가마다 기후나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물이 성질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제 딴 곳으로 가면은 대부분 물이 맞지 않아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여행 가서 뭐 한 달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음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음식에 사용하는 물이나 음용수가 한국과는 달라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에는 땅이 굳고 이제 물이 덥다고 보는 거고 산골 같은 경우에 땅이 촉촉하기 때문에 물이 좀 찬 성질이라고 보고요. 네. 물이 안 맞아서 생긴 병에는 모두 뭐 평이산이나 뭐 가감 전기산, 곽향 전기산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처방인데 이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 지역의 이제 물이나 흙의 특성을 보고 좀 가감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면은 뭐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뭐 주색이 지나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지나치게 배가 고프거나 뭐 배가 부르거나 거처하는 곳에서 냄새가 나는 곳이라거나 뭐 아침에 이슬을 차면서 길을 걷거나 뭐 빈속에 밖을 나가거나 이런 행동들을 여행 가서 하게 된다면은 이제 물로 인한 음식상이 더 내상이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여행 가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네, 좀 좋은 곳들 이렇게 너무 그래서 다른 국가의 물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성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좀 건강하게 정신줄을 놓고 놀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니까 저희가 좀 바짝 기장을 하게 되지만 사실 좀 음식 먹고 체한다라든지 좀 피로 누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사실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가벼운 정도의 뭐 피로라든지 뭐 체기 같은 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방치가 되면은 탄산이랑 토산이라는 증상이 먼저 생길 수가 있는데 탄산이라는 건 이제 신물이 명치 끝을 자극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토산이라는 거는 이 신물이 그냥 올라와 가지고 구토를 하게 되는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습열이라는 게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자극하면서 이제 소화기 장애를 받으니까 신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쌀과 고기를 이제 그릇 속에 오랫동안 담아두게 되면 썩어가지고 부패하는 것과 같은 증상이라 보시면 돼요. 음식물이 머물러 있는 게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 그게 썩어서
위장으로 올라오는 거죠. 네. 이 조잡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배가 고픈 듯 하면서 또 배가 고프지도 않고 아픈 것 같기도 하면서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몹시 답답하고 괴롭고 뭐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증상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트림이 나거나 명치 끝이 더부룩하고 뭐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겸해지게 나타나기도 하고 위안부, 그러니까 위장이 소속돼 있는 그 흉골 부분 내에 통증도 생기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마가 쌓여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오농이라는 증상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가슴이 번덕거리는 게 되게 심한 증상인 거예요. 네. 오자는 이제 번뇌하고 괴롭다는 뜻이고 농자는 이제 한스럽고 답답한 뜻이니까 이제 그만큼 뭐 헐떡거리고 답답한 것들 때문에 괴롭다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자지도 못하고 마음속이 뭐 시원하지 못한 이런 것까지도 진화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희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림은 참기운이 위장에 침범해 있다가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흩어진 것이 이제 치솟으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트림하게 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해뒀다가는 좀 뭔가 이게 병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만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좀 내상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내상병이 생겼을 때는 뭐 음식물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의외로 이제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내상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해요. 아, 이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이 이제 중심적인 기관이 되고 네. 기뻐하는 거라든지 뭐 성내는 거 아니면 슬퍼하는 것, 근심하는 것, 사색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이런 감정들이 이제 어떤 지나치게 하기보다는 이제 적당히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해야 원기를 이제 회복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화기 회복하는 치료를 해야 이제 내상이 해결이 잘 되는 거고 음식이 이제 좀 소화기가 좋아져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가볍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 회복됐다고 이제 바로 신나서 과식하는 것은 삼가 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히려 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살짝 노동을 하는 것들도 소화기 회복을 많이 돕는 거니까 이제 그 회복이 되면은 1, 2일 정도는 음식을 가볍게 하면서 너무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산책 정도를 하는 게 다시 이제 위장이 안 상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따로 하시는 뭐 그런 수련 같은 게 있을까요? 수련을 하지는 않지만은 좀 네네. 항상 그 좀 일들이 저도 닥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큰일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해결책들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피해들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쵸. 지나가 버린 거는 이제 최대한 생각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잘 맞아가지고 많이 실천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좀 이런 내상 치료를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네. 좀 몸에 도움이 될 만한 뭐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생활관리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생활관리법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의학을 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온 거라든지 뭐 인스턴트 식품은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피해 주실수록 좋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전적으로 이제 새끼를 먹는 것에 계속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끼니를 이제 오히려 두 끼 먹는 뭐 예를 들어 살이 걱정돼서라든지 두 끼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세 끼를 먹게 우리 몸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게 뭐 그 내상, 특히 음식상 이런 것들은 더 관리가 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적당히 규칙적으로 네. 이런 게 다 알고 당연한 있는데 얘기지만, 네, 네. 잘 지켜지지 않는데 네.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 몸을 좀 탄탄하게 네, 건강을 관리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인 내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 박재원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네,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함께하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없더라도 평소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입니다. 마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마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마는 이제 과거 문헌에 의하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잦은 전투로 인해서 많은 한국군들이 체력이 이제 고갈되고 이를 지켜본 이순신 장군은 이제 구산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에 이제 말을 수입을 해가지고 군사들에게 먹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이제 신체 허약, 폐결핵, 정수고갈, 유정, 야뇨증, 당뇨병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마는 이제 산속의 장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단백질과 비타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서 원기와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건강을 도움을 주는 마는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서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뇨병 치료에도 많이 응용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마에는 이제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린이나 철분,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을 올려준다고 하기도 하고 필수 영양소도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뿐만 아니더라도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는 수험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가 위에도 좋다고 많이들 드시던 되게 많나요? 네, 마는 이제 위장 및 소화기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마를 이제 자르면은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뮤신이요? 네, 이 뮤신은 위가 부식되는 것을 막아서 위산으로 인한 위염이나 위궤양, 소화성 질병 예방에 이제 큰 도움을 주고, 네. 하지만 이 뮤신이라는 거는 피부에 닿을 때는 사람에게 이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를 가지고 이제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손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60cm고요. 네. 네, 몸무게는 58kg이고요. 네. 네, 나이는 55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머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네.
제가 설 때쯤에서 설 때부터 예, 그때 사골국을 끓이다가 뭐 무거운 걸 내리다 그랬는지 네. 뭐 그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후로부터 설 지나서 네. 오른쪽 다리가 약간 땡기고 쉬고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길래 네네.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정확히 알고자 이제 방사선과 가서 이제 CT를 찍었더니 네.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침 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침 치료가 네. 네. 그리고 복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 복대. 네.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두충차가 좋다 그래서 두충을 끓여 먹으면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은 이제 다리 땡긴 증상이 있는 거라면은 이제 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 혹은 뭐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디스크 유사 증상일 확률이 높아요. 네, 네. 현재 허리 자체도 아픈 게 좀 있으신가요? 다리 증상 말고? 별로 없는데 가끔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외출을 네. 하고 네. 이제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하면 좀 당김 증상이 있는 날은 있고 활동을 자제하면 좀 당김 증상이 없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다리 증상 위주로 있는 거지 허리 자체의 통증은 아주 많이는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복대를 착용을 했을 때 그 걷는 게 더 편안해진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크게 똑같아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네네. 보통 복대를 차는 이유는 내가 이제 허리 자체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허리 아픈 증상이 없으면은 복대는 안 하시는 게 더 낫고요.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복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허리를 잡아주는 근력들이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대 네네. 자체는 본래 아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픈 게 없으시면은 복대는 네. 우선 착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충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가 이제 원래 속골이라 해서 뼈를 이어주는 데는 좋은 것이 맞아요. 네. 네. 맞는 건데 이제 이것도 사실 한약재이기 때문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섭취를 하면 더 좋은데 우선은 네. 이 약재 효능 자체는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 압박으로 이제 저림이 있는 증상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거면 사실 단순 침 치료보다는 봉약침이라는 주사 치료를 겸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네.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더 다른 네. 사항들? 그리고 또 네. 많죠, 선생님. 네네. 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네. 빠르게 걷기 시속 5나 6 정도로 빠르게 걷기를 30분 정도 해라 그러거든요. 아, 지금 그게 허리 증상이요? 근육을 허리 근육을 뭐 강화시키기 발달시켜주는지 위해서, 네. 그랬는지 어쩐지 그것도 도움이 되는지요. 네, 빠르게 걷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 평지에서 네네. 이제 산책하는 정도로만 하는 정도로 충분하니까 이제 네네. 경사진 곳이나 뭐 계단, 등산, 그런 울퉁불퉁한 데는 곳 아니고요. 예.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빠르게 걷는 것도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천천히 걸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한 30분 정도 걷는 거는 다음 날 부담이 안 된다 하면은 그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 30분 네. 걸으니까 좀 다음 날 힘들다 이러면 우선 시간을 줄여 가지고 매일매일 산책을 하다 보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걷는 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럼 수영은요, 선생님? 뭐 물속 수영- 걷기 같은 건 어떻게? 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속에서는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나 부담이 덜어들기 때문에 뭐 허리든 무릎이든 여러 골반이든 이제 그 관절 문제가 있을 때는 수영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밖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네. 네네. 아유, 네. 어머니 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두통차 먹을 때 네. 뭐랑 조합해서 좀 끓여 먹을까 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근데 조합하실 필요 없고 두충만 끓여서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예, 조합을 하면은 더욱더 이제 이 체질도 봐야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람수 같은 게 뭐 좀 있을까요? 그람수 두충을 사셔서 그 사신 곳에, 그러니까 산 형태에서 뭐 권장량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거를 그냥 덩이채로 사신 건지?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한 조각씩 넣어서 차처럼 연하게 네네. 네,
다 먹었는데 집에 대추하고 음. 이제 당귀 말린 게 있어가지고요. 뭐 누가 산에서 캐다 준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추 한두 개 넣고 당귀 네. 조금 한 조각 넣으면 안 될까? 뭐 네.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당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추는 다 이제 소음인 거고 두충은 이제 태음인 계통의 약물인데 이제 이게 섞였을 때 뭐 무조건적으로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어머니를 체질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소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소음인이란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당귀랑 대추를 넣는 거는 괜찮아요. 조금씩. 네네. 같이 소음인이란 전제하에는 두 가지를 섞으면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집사람 상담이요. 네, 그럼 아내분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58이고 몸무게 52kg, 네. 나이 52시에.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름이 아니고 집사람이 24살 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도 안 났거든요. 네, 네. 수술해 그래가지고 안 나다가 병원에 그거 촬영을 한 길에 배에 물혹이 생길 때가 물혹을 네. 다 자궁하고 다 피해냈는데도 그러고는 또 계속 또 그래 아파요. 물혹 때문에 이제 자궁은 완전 적출을 하신 건가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런데 대장 증후군이라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 밥만 먹으면 증후군이다. 변수 쫓아가야 되고 배 예. 아프고 이렇거든요. 예, 그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약도 드시나요? 예, 약도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먹는데도 네. 변수 가면 대변이 안 나오고 또 집에 오면 또 누구 싶고 또 가면 안 나오고 자꾸 이런 상태거든. 가서 잘 나오진 않지만 계속 변 보고 싶은 마음은 드시는 거고요. 예. 예, 변을 만약에 내시경 검사한 길에 네. 별 이상 없다 하고. 내시경상으로 이상 없고 예, 변을 만약에 내시경에 그게 안 나온다 하대. 네. 변을 조금 보게 되시면 그게 이제 풀어진 변의 형태인지 아니면 토끼똥처럼 좀 그러니까 방울방울 나오는지 설사가 나옵니다. 설사가 나오죠. 네. 설사가 쪼매쪼매서 일어나거든요. 네, 양도 많지도 안 하고 예, 그게 이제 많고 과민성 쪼매서 일어나고. 대장군의 일반적인 증상인데 혹시 예. 병원 치료 말고 한방 치료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방 치료는 안 받아봤어요. 네, 그 대부분의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뭐 항생제 계통으로 치료를 하는데 효험을 이제 네.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 네. 복용하는 약을 먹었을 때랑 혹시 이제 깜빡하고 네. 한두 번 안 드셨을 때랑 증상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어머님께서? 네. 정신과 약을 또 먹고 있는데 정신과 약 먹어도 똑같더라고. 그 신경에서 오는 병이라 이러더라고 정신과가 한 게. 아니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네.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예를 들어 안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으신가요? 예. 안 먹으면 좀 심하고 좀 먹으면 조금 덜하고. 그래도 일부 효과는 보신다 그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게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해결이 예. 그 약을 먹어서 해결이 돼야 된다면은 뭐 30년이 지났는데 이미 나을 거면 나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치료 방법은 어머니한테는 좀 잘 맞지 않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장 증후군 특히 뭐 위장이나 소화관 이런 것들은 한의학에서는 음식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 오늘 뭐 강의를 드린 부분도 음식 계통에 대한 거지만은 예.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는 거 자연식품 위주로 드셔야 되는데 그 자연식품에도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예. 어떤 그게 음식을 그 많이 먹다가 작게 먹다가 하고 전혀 걷지를 안 하고 30년 동안 장애가 떼놓기는 네네. 방만 앉아있거든 밥 네. 먹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만약에 밖에 가서 못 하실 정도라면은 집안에서라도 뭐 거실이라도 뭐 뱅글뱅글 이렇게 좀 도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음식 예. 계통은 꼭 구분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님 체질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 체질을 좀 잘 하는 곳을 수소문 하셔가지고 그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예. 육류 위주로 드시라든지 해산물 위주로 예. 드시라든지 채소도 뭐 이 계통 저 계통 구분을 해주는데 그 복용법을 그 음식법을 가지고 뭐 2달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해주셔야 증상이 조금씩 개선될 거거든요. 네, 아버님.
지금 보니까 드시는 약 드시면서 네, 음식을 조금 체질에 맞춰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이 왔는데요. 뒷번호 1199 쓰시는 분입니다. 40살 정도 되시는 남성분인데 왼쪽 발목에 입방골에 골절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0일에 이제 탁구를 치다가 접질러서 왼쪽 발목에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집 근처에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20일에 깁스를 풀고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씩 걸으라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답니다. 약은 이제 근이완제, 소염제, 위장약, 종착약 4가지를 계속 드시고 계신데 현재는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라고 하시네요. 한방병원에서도 경진 오적산이라는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깁스 제거 후 5일 정도 지나니까 오른쪽에만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고 있는 경우고 걸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래 걸으면 발이 좀 아프고 발목을 잘못 짚으면 찌릿할 때가 있고 발바닥 역시 찌릿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건 재활 기간을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 또 오른쪽만 아프기 때문에 왼쪽 발목에도 이제 냉찜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하는지 이게 이제 또 한방병원마다 의견이 좀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방약과 한방약을 이거 혼용해서 또 계속 복용을 해도 괜찮은지 또 이외에 또 치료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네, 이게 좀 질문이 긴데요. 네네. 우선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면은 냉찜질, 온찜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냉찜질은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붓기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치료를 위해서는 무조건 온찜질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걷다 보면은 이제 지금도 부어오를 때가 있는데 만약에 부어오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꼭 하시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냉찜질은 전혀 필요가 없고 온찜질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붓기가 가라앉은 후에는 온찜질로. 네, 이거는 뭐 병원마다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채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방약과 양방약 복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착약이란 건 이제 붓기에 대한 약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붓는 게 없으면 좀 빼도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임의로 뺀다기보다는 그 약을 처방해 주신 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시면 되고 위장약은 이제 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뭐 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 방어적으로 이제 넣는 약이고요. 소염제 같은 경우는 뭐 일부 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염증을 제거해 준다 보고 근이완제는 왜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혹시 이제 배제를 하실 수 있으면은 임의 배제보다는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하셔서 배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한방병원에서 주는 오적산이라는 약은 이제 찌꺼기를 좀 제거하는 거예요. 오적이라는 게 이제 5가지 뭐 이제 쌓인 물질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골절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끼어 있는 물질들을 좀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고 이 뭐 병원약이랑 한방약이랑 지금 같이 드신다고 해서 동시에 먹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생길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재활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 글로만 들어서는 예측하기가 힘든데 사람에 따라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금이 갔는데 이제 철심을 박지 않고 단순 깁스만 하신 거라면 보통 뭐 6개월 안에는 다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철심을 박은 형태다. 그러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철심도 뺄 수 있을지 뺄 수 없을지도 상태를 보통 1년 단위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뭐 치료에 도움되는 거는 만약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봉침 치료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봉침이라는 게 이제 속에 있는 염증도 없애주면서 주변의 혈류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골절이라든지 뭐 금간거에도 회복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절대 뭐 이제 깁스 오래 하고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지 위주로 조금씩만 걸어야지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해서 발목 각도가 많이 바뀌는 것은 좋지가 않으니까 뭐 주변에서 운동 꼭 해야 된다고 얘기 들어도 무조건 평평한 길 위주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양방과 한방약을 동시에 먹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뭐 5분 차이, 뭐 10분 차이 간격을 두고를 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동시에 먹는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큰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병원약이 있고 한약이 있으면은 이제 병원약의 성질이 조금 더 세다고 봐요. 그래서 네. 병원약을 먼저 복용을 하신 다음에 그 뒤로 이제 10분이든 20분이 있다가 한약을 복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도 해주셨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박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